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3일절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울산 출신 독립운동가 고헌 박상진 의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박상진 의사는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 단체 중 유일하게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의협투쟁을 벌였던 광복회를 이끈 초대 총사령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업적은 저평가됐고 서훈 등급을 올려달라는 요청은 번번이 좌절됐죠.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박상진 의사의 증손자인 박중훈 북구 역사문화연구소장을 만나 박상진 의사의 업적을 조명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상진 의사 증손자이신 소장님께서는 2007년 당시 울산에서 박상진 의사의 생가를 복원할 때 울산으로 내려오셨죠. 선생님께서 자란 곳이 부산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당시에 가족도 남겨두고 직업도 버리고 생가 지킴이를 자처하셨다고요. 어떻게 그러셨을까요? 그때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예. 네, 저희 집은 제가 4살 때 1957년에 부산으로 이사를 했더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50년을 부산에서 성장하고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제 사형제인데 우리 형제들이 평소에 기회가 된다면은 정조부님의 추모 사업에 형제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이렇게 직접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나누어왔습니다. 2007년 당시에 불행히도 백형이 폐암 말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어느 날 저를 붙잡고 자네가 울산에 올라가는 게 어떤가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한 2달 후에 백형이 작고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언 아닌 유언을 제가 따른 그런 형식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박상진 의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884년 울산에서 출생한 박상진 의사는 대한제국 판사시험에 합격했지만 일제가 만든 법의 수호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1910년대 광복회를 조직해 의협투쟁에 앞장섰죠.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박상진 의사와 독립운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02년 독립운동가 왕산 허위 선생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하신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어린 시절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생고조부께서 정조부님의 종상시에 쓰신 제문에 나오는 녹동마을에서 1화 정도가 지금 전하는 정조부님의 어린 시절의 전부입니다. 동양하러 온 노파와의 일화와 가난한 친구들에게 옷을 벗어주고 들어온 그런 일화들입니다. 고조모께서는 이런 아들을 위해서 항상 여벌의 옷을 지어 놓았다고 전합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이런 속 깊은 애정 속에서 나보다 이렇게 약한 이들에게 보인 관심과 배려는 후일 정조부님의 행적에 오롯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집안의 적서 차별 폐지나 노비 면천 등이 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상진 의사가 광복회 총사령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광복회를 조직한 이유 그리고 주로 어떤 독립운동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아시다시피 비밀결사 활동이기 때문에 어떤 기록은 없습니다. 네. 예, 판결문에 보이는 광복회의 목적은 크게 국권 회복과 공화 정치입니다. 예, 이에 따르면은 비밀, 암살, 폭동, 명령이라는 4대 강령 아래서
군자금을 모집해서 만주의 군사학교를 건립하고 또 병사를 양성하여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은 일본과 맞싸워서 나라를 되찾고 그 되찾은 나라는 공화 정치를 하겠다는 게 목표였죠. 이를 위해서는 군자금 모집과 민족 정기 수립이 시급한 현안이었을 겁니다. 경주 우편마차 암살 사건이라든지 대구 권총 사건, 중국 화폐 위조 사건, 금강 습격, 또 칠곡부호 이자 전 경북 관찰사인 장성원 처단 사건, 또 도고면장 박용화 처단 사건, 벌교 부호, 서도연 처단 사건, 황해도 군자금 사건 등은 군자금 관련 사건이고 조선 총독 암살 기도와 친일파 척결은 민족 정기 차원의 활동이었습니다. 네. 이런 광복회의 투쟁 열기는 바로 3.1 운동으로 이어졌고 또 1920년대 전국을 뒤흔든 의열단 활동의 모범적 선행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원봉 선생께서 비판했던 그 노선이지만은 김원봉 선생 역시 이 한계를 넘지는 못했었죠. 그렇군요. 네, 정말 이렇게나 해오신 일이 많습니다. 경주 우편마차 암습 사건, 이건 어떤 일이었을까요? 예, 이 사건은 경주에서 그 근천 쪽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소태고개가 있고 소태고개를 내려가면은 형산강을 지나는 그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이름이 효영교인데 네. 1915년 12월 24일에 이 우편마차 편으로 경주, 영덕, 영일 3개군의 지세,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토지분 재산세를 갖다가 운송을 했는데 그 세금 8,700원을 빼앗은 그런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은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눈을 펴고 눈을 부릅뜨고 범인을 찾았지만 결국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예. 광복회가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상을 보냈나, 어떻게 활동했을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광복회의 4대 강령 속에 있는 비밀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비밀. 예. 네. 이 비밀이라는 것은 사실 비밀 결사로서는 당연히 지켜야 될 제일 덕목이기도 합니다. 한데 이 광복회에서는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는 어떤 글을 쓸 때는 소금물로 썼습니다. 아, 소금물로요? 예, 이 네. 소금물을 쓰게 되면은 글을 쓰게 되면 종이를 보면은 아무 표시가 없는데 네. 이거에 열을 가하면은 글자가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긴급하게 연락할 문건 같은 거는 소금물로 작성을 했고 또 서류를 작성을 할 때는 그냥 서류를 소지를 하면은 이렇게 발각이 될 위험이 높지 않습니까? 네. 노끈으로 꼬아가지고 지팡이 같은 데 이렇게 묶는다든지 또는 지팡이 속에다가 이렇게 호몰파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고요. 네. 예. 또 필요할 때는 변장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분들끼리는 단원들끼리는 언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록에 나오는 그 사례를 두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광부를 얻었다라는 그 말은 회원 한 명을 가입을 시켰다는 뜻이고요. 아, 네. 예, 금강 일개소를 발견했다는 이런 내용은 자금 조달할 수 있는 회원 한 명을 가입시켰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마 100년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체계적인 그런 활동인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광복회가 독립운동단체 중에 유일하게 전국의 조직망을 갖추고 의협투쟁을 벌였는데요. 박상진 의사가 광복회를 이끄는 지도자셨고 또 이론 그리고 현장 활동도 함께 병행한 인물이라고 보입니다만 어떻게 보시나요? 조동걸 교수께서
전통 유림의 가치관 위에서 신학문을 통한 서구의 그 신사조를 지식으로 습득한 그런 그 계층을 갖다가 이제 왕산 선생이나 뭐 정조부 또는 김사진 장군 이런 분들을 갖다 혁신유림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셨습니다. 네. 당시에 이 불과 어른과 같이 아주 상극인 관계가 실력 양성론자와 무장 투쟁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광복회에는 이 두 단체가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통합과 그 화합 정신인데요. 이념이나 또는 빈부 또는 젠더 문제 등 아주 뭐 현재도 뭐 이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유효한 그런 정신입니다. 또 광복회에서는 양반과 그 상농, 그 천인이 이런 신분 차별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독립운동을 함께 활동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그 선각자적인 그런 기질이 있었죠. 그래서 광복회에서 보이는 혁신과 통합 또는 화합 이런 점이 정등조부님의 그 시대를 앞선 어떤 선지적인 어떤 위대함이랄까요? 네. 그런 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네요. 통합, 화합, 차별이 없었던 점 이런 것들은 지금 시대에도 꼭 필요한 거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생각을 갖고 계셨네요. 예. 네. 널리 알려진 내용 중에 바로잡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광복회, 대한광복회, 광복단처럼 명칭이 가지각색인 거. 이 예. 점을 좀 들어주셨는데요. 어떻게 잘못됐다고요? 지금까지 도일에 보면 대한광복회라고 많이 부릅니다만은 광복회가 올바른 명칭입니다. 네. 참고로 1922년까지 그 발행된 신문 기사 중에서 광복회가 13차례가 나오고 광복단이 5차례가 나옵니다. 또 그 광복회에서 작성한 포고문이나 경문 등 이런 문건 또는 물론이고요. 네. 판결문이나 또는 일제의 그 첩보 자료 등에도 광복회라고 나옵니다. 대한광복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 연원을 찾아보니까 해방 후에 재건 활동을 할 때 처음 보이는 그런 명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진 의사의 일생과 독립운동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선생님, 사실 박상진 의사의 업적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는 계속 나오고요. 또 그래서 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2021년 순국 100주년을 계기로 제대로 조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더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예,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인지도 문제입니다. 인지도요? 예. 네. 지금 그 초등 학생들도 청산리 전투하면은 김자진 장군 이렇게 합니다. 네. 또 독립만세 하면은 유관순 열사라고 일합니다. 유관순 누나라 그러죠. 네. 예.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그 노력을 기울였지만 울산에서조차 정조부님을 아는 것은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말할 그 여지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훈격 상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그 박상진 생가역이 북울산역의 부명 세컨드 네임으로 정하게 된 것은 무척 그 아쉬운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그 15년이죠. 광복 70년 기념 사업으로 국립극장에서 창작 오페라 박상진을 공연한 뒤에 예술의 힘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셨어요. 전국에서 이름 모르는 분들 또는 근 3, 40년 동안 소식이 없던 학교 친구들한테도 전화도 받고 그랬거든요. 네. 예, 영화 암살이나 밀정을 갖다가 능가하는 그런 좋은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장르가 있지만은 영화만큼 이렇게 확장성이 좋은 매체가 이렇게 드물기 때문입니다.
네. 박상진 의사의 증손이시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연구자 역할도 수행하고 계신데요. 역사 그 안의 역사 같은 저술 또 자료를 제공해서 증조부의 발자취를 전하고 계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책 속에 주로 어떤 이야기를 부각하려고 노력하셨을까요? 예, 제목에서도 조금 느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의 그 대상은 사실은 정조부가 아닙니다. 가족과 정조부 주변의 인물들, 특히 그동안 그 역사에서는 소외되었던 그 여성들의 그 이야기를 처음이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남기려고 했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전부 세 개의 단어로 나누게 됐는데 기록의 역사는 정조부에 대한 압축된 내용으로 정조부를 올감하려고 했던 그 판결문이나 경찰과 또는 그 정보 첩보 자료들 또 조부라든지 정조부님의 그 동지들께서 남기신 그 자료들에서 이걸 취할 수가 있었고요. 그 추억의 역사는 38세의 청상이 되신 정조모의 그 이야기입니다. 가슴 아픈 정조모님의 그 추억이기도 하죠. 네. 나머지 기억의 역사에는 정조부의 그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 조모와 어머니 그리고 생모 또 다음 세대인 며느리와 손부의 제 어머니 되시죠. 네. 이런 분들의 그 삶과 함께 그 어머니 대신에 젖을 주었던 그 유모라든지 또는 광복해서 함께 활동을 했던 여성 동지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누군가의 그 기억에서 이렇게 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상진 의사의 부인인 최영백 여사가 81세의 나이에 먹을 양식도 없이 냉방에서 병마와 굶주림에 신음한다는 기사가 부산일보 1961년 3월 5일자에 실려서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책 내용 속에 가족분들의 이야기가 좀 깊이 있게 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혹시 몰랐던 독립운동가 후속 가족분들 이야기가 있으면 그것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예, 이 시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못 살던 그런 시절입니다. 네. 시절인데요. 특히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그때 유독 이렇게 못 살던 사람들이 많았더랬습니다. 우리 집도 한마디로 가난에 찌든 삶이었죠. 예. 그래서 어머니께서 신행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한 일이 친척 집에 가서 양식 구러 가신 일입니다. 실제 밥은 고사하고 멀건 그 죽조차도 어머니에게는 그 사치스러웠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위에 형이나 누나들은 사실 제대로 된 교육도 이렇게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것도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배는 비록 고팠지만은 조상을 알고 또 생활 속에서 예의를 지키고 또 형제 간에 서로 위하고 구김없이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좀 행복했던 시절입니다. 저희들이 잘못을 했을 때 꾸지람을 이렇게 하시면서 어느 어른의 자손인지를 갖다가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 덕분에 저도 이 나이 되도록 정조부님의 정신을 제 삶에서 어떤 판단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큰 과오 없이 이렇게 살아온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박상진 의사 추모 사업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사진단 박상진 의사의 증손자이신 박중훈 북구 역사문화소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고원 박상진 의사의 서훈 등급이 독립운동 공적에 비해 낮다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광복회 부사령인 김좌진 장군이 1등급이고요.
총사령을 지냈던 박상진 의사가 3등급입니다. 등급 상향 촉구 운동도 성과 없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울산시 10만 서명부 제출했는데 무산됐습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는 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지도 문제와 네. 인지도가 낮은 문제와 그다음에 상문법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문법이요. 예. 네. 그 현 법률 체제 아래에서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는 그 새로운 자료 발굴이 없으면은 사실상 그 본격 조정이 불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그 여파를 갖다가 감당을 못합니다. 흔히 그 유관순 열사의 훈격 상향을 갖다가 예를 많이 듭니다만은 학계 등에 미치는 그 후폭풍이 지금 상당하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네. 뭐 작년에만 하더라도 당장 석주 기념사업회라든지 남자연 의사 기념사업회 등에서 뭐 이런 일련의 그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 발굴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무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그 비슷한 처지에 그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다시 제자리 걸음을 할까봐 조금 우려하시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국가보훈처가 이제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서 예. 올해야말로 정말로 서훈 등급 상향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적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훈 상향 문제에 접근하기 전에 해외 자료 발굴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점이 좀 아쉽기도 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 움직이기에는 힘에 부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국내에 소장되고 있는 자료는 거의 접근했다고 봅니다. 네. 남은 것은 일본과 중국 그리고 그 인도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개인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네. 문제는 또 한계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공적인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와 함께 이제는 그 정조부님의 그 활동에 녹아 있는 정조부님의 어떤 그런 기본 사상, 정신 이런 걸 그 개발을 하고 선양하는데 노력할 그런 시점이 이지 않느냐라는 그 생각도 해봅니다. 인근 도시 경주에 경주 체부잣집 아카데미가 좋은 그 사례로 보입니다. 한 나라의 품격이 공을 세운 분들께 또 헌신한 분들을 얼마나 또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좌우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또 우리 후손들이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제대로 조명하고 또 충분히 기리고 있다고 생각하나 이 말씀을 증손자이신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쭐게요. 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지금 아주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당국의 자체죠. 당국의 그 자체는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국가보훈부로 이렇게 성격이 되는 이만큼 수동적이 아니라 좀 더 능동적으로 독립운동가를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미 보상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그 친일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동명이인이라든지 또는 그 별호 또는 그 가명 이런 문제로 이중 그 등재자도 있고 한마디로 그 가짜 독립운동가들이 상당합니다. 이런 문제를 말끔히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시사진단이 매주 출연하시는 분의 추천곡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곡을 고르셨는지 추천곡을 말씀해 주시고요. 추천 이유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예. 사실 마지막까지 홀로 아리랑을 고민을 했었는데 네. 3.1절도
지났고 하니까 독립군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예, 독립군가는 외국 곡에다가 우리말 가사를 붙인 곡인데 첫째 그 가사라든지 선율이 쉽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들이 보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요. 네. 또 만주불판을 누리던 독립군들의 그 애환이라든지 또 씩씩한 그 자부심이 이렇게 녹아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네, 독립군가. 오늘 주제와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네요. 추천 감사합니다. 오늘 시사진단 박중훈 북구 역사문화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의사는 옥중 절명시에서 다시 태어나기 힘든 이 세상에 이룬 것 하나 없이 가려하니 청산이 비웃는다라고 심경을 표현했죠. 목숨을 다 바쳐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켜냈으나 오히려 본인을 자책하는 모습에 많은 생각이 드는 문구인데요. 오늘 시사진단이 잠시나마 울산의 자랑이자 큰 어른인 고헌 박상진 의사를 기리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